안녕하세요. 산AI의 사나입니다. 이전에 포지 UI에서 옷을 입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컴피 UI에서 플럭스로 모델을 생성하고 옷을 입혀보고 손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실행해주세요. 컴피 UI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였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토치 버전은 2.3.1의 쿠다 12.1 버전입니다. 플럭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 버전 혹은 이거보다 높은 버전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럼 컴피 UI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에 매트릭스가 없으신 분들은 컴피 UI를 실행해 주세요. 옷을 입힐 모델부터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럭스로 생성을 해볼 거고요. 로드 디퓨전 모델에 플럭스 기본 모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플럭스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플럭스 기본 설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본인 PC 사양에 맞는 그러한 모델을 사용을 해주시고요. 플럭스 컨트롤렛 영상에서는 낮은 VRAM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되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플럭스 모델을 불러왔고요. 듀얼 클립 로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FP8 버전을 사용할 거고요. 클립 L 버전의 플럭스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생성하기 위해서 파워 로라 로더 RG3 노드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노드가 없으신 분들은 이 매니저에서 인스톨 커스텀 노드즈에 RG3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RG3 컴피 UI 노드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를 해주시고요. 자, 모델은 모델로, 클립은 클립으로, 그리고 이제 VAE가 필요하겠죠. VAE로 불러왔고요.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플럭스를 사용할 때 불러오던 기본 모델들입니다. 자, 여기서 생성된 모델과 클립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 텍스트 인코더 기본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고요. 이것은 파지티브 프롬프트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네거티브 프롬프트도 이렇게 가져왔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생성하는 방법들이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여러 번 설명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에는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플럭스 가이던스로 3.5로 줘보도록 하고요. 사이즈를 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K 샘플러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볼 건데요. 여기 파지티브에 넣어주고 모델은 모델로, 네거티브는 네거티브로, 플럭스에서 네거티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두었고요. 자, 레이턴트 이미지도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사용할 이미지들은 너비는 576 그리고 높이는 768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사이즈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오늘 사용할 커스텀 노드에서는 이것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맞는 비율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텝은 8스텝, CFG는 1, 보일러의 심플. 자, 이렇게 설정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해봐야겠죠. VA 디코드에 VAE를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이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로라를 추가해야겠죠. 하이퍼 플럭스 데브 8스텝을 사용할 거고요. 이것은 0.14 정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는 풀바디 포토의 우먼이고요. 포즈는 모델 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하얀 티셔츠를 입고 있고요. 거기에는 산AI라는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간단한 배경으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생성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이렇게 여성이 만들어졌는데 조금 얼굴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은 제가 생성했던 K걸을 사용을 해볼 거고요. K걸이라는 프롬프트를 넣어 주었고요. 다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얼굴이 이 로라를 따라서 한국인 여성의 얼굴이 생성이 될 겁니다. 얼굴은 잘 나왔는데 오늘은 손까지 수정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미지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생성 부분은 하나로 그룹핑을 할 거고요. 여기는 모델 생성 부분으로 그룹핑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그룹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그룹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패스트 그룹스 바이 패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주시면 그룹 단위로 이렇게 비활성화가
되게 되고요. 저희는 이 이미지를 계속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오늘 사용해 볼 모델이 있습니다. 매직 클로징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ID 795번 이것을 사용을 해볼 거고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 이렇게 옷의 이미지를 이렇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옷을 이렇게 입힐 수가 있고요. 저희가 원하는 옷 그대로의 모양을 이렇게 입혀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 볼 건데요. 우선 이 커스텀 노드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설치 방법이 나와 있긴 한데요. 리퀘어먼츠도 설치를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진행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셨다면 컴피 UI를 재시작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모델을 다운로드 해야 됩니다. 패키지스의 컴피 UI 그리고 커스텀 노드에 여기 매직 클로딩이 있습니다. 여기 커스텀 노드에 들어와 보시면은 체크 포인트가 있고요. 이 체크 포인트 안에 여러 가지 모델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에 허깅 페이스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은 파일스 앤 버전스에 이렇게 여러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넣는 방법은 매직 클로딩의 체크 포인트 폴더 안에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줘야 됩니다. 클로스, 샘, 패스. 자, 여기 있죠. 이것을 다운받아서 체크 포인트 안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운받아서 체크 포인트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OMS라고 시작되는 이 모델이 있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가장 위에 Early Accesses 이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사용해 볼 것은 1024에 20만으로 적혀 있는 이 모델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렇게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다운로드를 해주시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체크 포인트 폴더 안에 이렇게 넣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블 체크 포인트에 이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 또한 Files and Versions의 스테이블 체크 포인트 이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도 넣어 주시고요.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각각 모델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애니메이트 diff에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방금 체크 포인트 안에 스테이블 체크 포인트 디렉터리에 이렇게 두 가지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 파일이 이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 아웃 오브 메모리가 발생해서 이 애니메이트 diff는 사용을 못 해봤는데요. 만약에 고사양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은 다운로드 받아놨고요. 오늘은 이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컴피 UI 모델스 폴더 안에 IP 어댑터 폴더 안에 이러한 파일들이 있어야 되고 로라스 폴더 안에 이러한 파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전에 IP 어댑터 제가 영상을 설명드렸을 때 전부 다운받았던 파일들입니다. 만약에 제 영상을 따라해 보셨다면은 데이터 폴더에 모델스 폴더에 IP 어댑터 폴더 안에 이러한 파일들이 있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 플러스 SD15, V2 SD15 그리고 Face ID SD15 이 세 가지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들을 컴피 UI 모델스 폴더 IP 어댑터 폴더 안에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라도 여기 IP 어댑터 로라도 이렇게 플러스 V2 SD1.5 그리고 Face ID SD1.5 로라 이렇게 세 가지 로라를 로라스 폴더 안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폴더는 패키지스의 컴피 UI 그리고 여기 경로 그대로죠. 모델스 폴더 안에 IP 어댑터 폴더 안에 이렇게 넣어 주었고요. 그리고 로라스 폴더 안에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 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운로드를 우선 진행을 해주시고요. 컨트롤렛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컴피 UI 컨트롤렛 억스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픈 포즈 모델 같은 경우는 자, 이 경로에서 바디 포즈 모델과 페이스넷 패스, 핸드 앤 포즈 모델 이렇게 세 가지를 받으시면 되는데 컨트롤렛 관련돼서 아마 제 영상을 따라 하셨던 분들은 이 모델들이 전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컴피 UI 컨트롤렛 억스도 아마 컨트롤렛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다들 설치를 하셨을 것 같고요. 이 컨트롤렛 억스 커스텀 노드도 자, 여기에 컴피 UI 컨트롤렛 억스 이것을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가보시면은 여기 다양한 모델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까지 설치를 하셨다면 우선 컴피 UI를 새로 고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스텀 노드를 설치하셨다면은 재시작해 주시고요. 모델만 다운로드 하셨다면 리플래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조금 오래 걸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미지를 받아와서 모델을 생성해서 이 옷을 입히는 노드입니다. 가장 기본 노드이고요. 자, 우선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야겠죠. 로드 이미지로 이미지를 하나 가져올 건데요. 옷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티셔츠라고 검색을 하나 하였고요. 쇼핑 쪽에서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면서 귀여운 옷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이 옷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옷이 더 이뻐 보이네요. 파란색 옷을 입혀 볼 거고요. 이렇게 사이즈에 맞게 캡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캡처를 하였고요. 여기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옷을 입은 모델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모델에 나중에는 이 옷을 입혀볼 건데요. 이 노드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휴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4가지 노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여기 제너레이션 노드를 사용할 거고요. 여기에 클로스 이미지, 그리고 여기에 기본 프롬프트가 있네요. 포토그래피 오브 모델. 이 모델은 아까 전에 저희가 다운받아서 넣어줬던 모델들이 이곳에 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사의 모델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리얼리스틱 비전 이 모델을 사용할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 커스텀 노드의 단점이 처음 실행할 때마다 이 노드가 처음 실행할 때마다 리얼리스틱 비전을 새롭게 다운받아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누적이 되는 건 아니고요. 동일한 이름으로 다운로드를 받기 때문에 처음 한 3기가 정도의 용량을 차지하지만 그 이상은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실사 노드에 나머지는 요 네거티브 프롬프트도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 아까 768에 576이 있죠. 얘가 위드스의 너비는 576, 높이는 768로 설정을 했던 이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페이스 아이디도 사용을 해볼 거고요. 자, 여기에 이미지를 출력을 해보고요. 여기에는 마스크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볼 거고요.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하시면은 중간에 문제 해결 방법이 있는데요. 나중에 여기 이 포즈부터 아마 에러가 발생하실 거예요. 그 에러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고양이 티셔츠가 있는데 나오다가 말았네요. 다시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고양이 티셔츠가 잘 만들어졌죠. 자, 여기 있던 이 고양이가 여기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있죠. 하지만 아직 얼굴도 마음에 안 들고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해결을 할 거니까요. 하나씩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옷 하나로 모델을 변경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본 기능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몇 번 생성을 하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모델의 얼굴을 변경하거나 디테일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동일한 옷을 입혀봤고요. 자, 이거는 베이직 그룹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도 이제 비활성화를 할 거고요. 자, 여기에 그대로 사용해서 다음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자, 여기에 이 얼굴을 참조해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이미지가 로드 이미지로 불러와야겠죠? 우선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요. 세이브 이미지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 얼굴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을 가져왔고요. 캡처한 얼굴을 여기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얼굴을 사용을 할 거고요. 나머지 설정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 위에서 사용했던 그대로의 기능을 여기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얼굴만 들어갔죠? 다른 설정은 동일하게 갔고요. 얼굴만 추가를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옷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클로스, 가이던스, 스케일 이 부분을 3.5 정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성을 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리얼리스틱 비전을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한참 이곳에서 머물러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성할 때부터 빠르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또 옷이 색깔만 반영이 되고 이 모양이 나오지 않았네요. 자, 몇 장 더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이미지에서는 얼굴이 나왔는데 포즈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네요. 다시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넘 샘플수를 저 한 2장 정도 설정을 했는데요. 너무 많이 설정하게 되면 잘못하면 아웃 오브 메모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설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얼굴은 어느 정도 따라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에 들지
들지 않습니다. SD 1.5 버전의 얼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몇 번 생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캐릭터 티가 생성이 되었고요. 얼굴도 약간 유사하게, 하지만 아직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얼굴을 이용해서 생성을 하였지만 아직 퀄리티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SD 1.5 모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확한 부분이 좀 있고요. 이렇게 이미지 옷과 얼굴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그룹 이름을 페이스 아이디라고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모컨을 들고 다닐 거고요. 이 리모컨으로 페이스 아이디도 비활성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포즈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별반 차이는 없고요. 여기에 추가로 하나가 더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에 포즈 이미지가 있습니다. 포즈 이미지를 가져올 거고요. 여기에는 오픈 포즈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컨트롤에 넉스를 설치하셔야지 이 노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는 768로 입력을 하고요. 이미지를 가져와야겠죠. 포즈 이미지, 로드 이미지로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이 이미지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 이미지에 여기에 붙여 넣어 주시고요. 그럼 여기에 포즈가 나오겠죠? 포즈도 어떻게 생성되는지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생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에 포즈를 가져와서 포즈 생성 후에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보시면은 이렇게 에러가 발생합니다. 컨트롤의 컨디셔닝 스케일에 플로 타입이어야 되는데 다른 타입으로 데이터가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어떤 여러 에러가 나오실 거고요. 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즈의 이미지를 생성을 해볼 건데요. 자, 우선 매트릭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패키지스에 파이썬 패키지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파이썬 패키지를 내 마음대로 버전을 변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다양한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들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가 원래 같으면은 여기에 requirements를 설치를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requirements를 열어보시면은 딱 정해진 버전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2.11로 많이 났죠. 그리고 쿠다 버전도 118 버전입니다. 11.8 버전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requirements를 설치하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들이 다 먹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넘파이도 마찬가지고요. 넘파이도 버전이 너무 낮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각각 하나씩 살펴보는 방법이 있고, 우선 제가 하는 방법은 이 디프 유저만 버전을 낮추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도 에러가 나시는 분들은 만약에 아직까지 오픈CV 파이썬 같은 거를 사용을 안 하셨기 때문에 해당 파이썬 패키지는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프 유저를 저처럼 버전을 낮춰주시고 그래도 에러가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각각의 파이썬 패키지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그냥 최신을 유지를 하시고요. 나머지 아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패키지가 있다 하시면은 그 패키지는 이 버전으로 설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 디프 유저스 이 버전이 지금 현재 무슨 버전으로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프 유저스죠. 저는 0.30.1 버전입니다. 여기는 0.26.2 버전으로 되어 있죠.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여기 가장 마지막에 0.26.3 버전, 이 버전으로 디프 유저스를 다운그레이드 하시면은 이 커스텀 노드를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그레이드가 완료가 되었고요. 이 매트릭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파이썬 패키지를 클릭 몇 번으로 버전을 내 맘대로 변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매트릭스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직접 커맨드 창에서 이 디프 유저 버전을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패키지를 변경을 하셨다면은 리스타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리스타트를 해서 이 컴피 UI를 재시작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패키지를 다시 읽어오겠죠. 자, 이렇게 이어서 진행을 해볼 거고요. 나머지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프 유저스만 파이썬 패키지 버전을 낮춰줬고요. 0.26. 저는 3 버전으로 낮춰줬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아까 발생했던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이미지의 포즈를 가져왔고요. 그 포즈를 따라서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타율이 맞지가 않죠. 자, 이미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몇 번 더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 생성하다 보면은 100% 타일이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주름에 의해서 조금 변형이 되었지만 이렇게 고양이가 가방을 메고 있는 것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또 엉뚱한 게 나왔죠. 다른 장식이 되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아직 얼굴도 마음에 들지 않고 손도 약간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디퓨저 버전을 맞춰 주셔야 되고요. 자, 이거는 포즈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즈도 비활성화하고요. 자, 여기 지금까지 살펴본 걸 보시면은 이것 확인해 보았고요. 이 페이스 아이디를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포즈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바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모델을 OMS 버전인데요. 이것은 좀 과거 버전의 모델이기 때문에 테스트가 필요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드레스를 입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옛날 모델에 대한 예시고요. 이걸 살펴볼 건데요. 저희가 생성한 모델에 이 옷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그냥 사용하시면 안 되고 아까 설정하셨던 디퓨저 버전을 낮춰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이 기능을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이미지가 아니죠. 그리고 포즈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 이미지에 이 옷을 입힐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 커스텀 노드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휴먼 인페인팅 커스텀 노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옷 이미지를 넣어 줄 거고요. 자, 아웃풋 이미지는 똑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와 마스크를 입력을 받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 이미지에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오픈인 마스크 에디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옷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기존에 인페인트 하시던 방법 그대로 이렇게 옷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 없이 색칠을 하였습니다. 세이브 투 노드로 마스크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옷 부분에 마스크를 또 가져와야겠죠? 이 마스크를 가져오기 위해서 세그먼트 애니띵 노드와 노드 스윗 이 두 가지 커스텀 노드가 필요합니다. 세그먼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저는 세그먼트 애니2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세그먼트 애니띵 노드가 있습니다. 이 세그먼트 애니띵 노드를 설치를 해주시고요. 아이디는 287번입니다. 그리고 WAS 노드라고 검색해 보시면 WAS 노드 스윗 이 커스텀 노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설치를 하시고요.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으셔서 새로 설치하신 분들은 컴피 UI를 재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시작을 하셨다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 샘 이미지 마스크 노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지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샘 모델을 가져와야겠죠. 여기에 샘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샘 모델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드는 샘 모델 로더 세그먼트 애니띵 이것을 사용을 해볼 거고요. 여기에 가지고 계신 세그먼트 모델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굳이 H까지는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 다른 것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H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놨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해볼 거고요. 샘 파라메터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샘 파라메터스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여기 굳이 건드릴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티셔츠만 디텍팅 할 거기 때문에 따로 추가로 확인이 필요가 하지는 않고요. 이제 마스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버트 마스크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똑같이 인버트 마스크를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자, 인버트 마스크 노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마스크를 이미지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버트 마스크 투 이미지고요. 자, 이 마스크를 한번 확인해 볼 거고 그리고 이 최종 생성된 마스크를 이 마스크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생성까지는 안 해볼 거고요. 마스크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 모델을 읽어와서 이 샘 모델에서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역전 현상이 일어났죠. 이전에 사용하던 마스크는 이 흰 부분이 마스킹 처리가 되었었는데요. 지금 여기 인버트 마스크를 사용했더니 검은색 부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상태 그대로 한번 생성을 해볼까요? 근데 이 부분이 같이 선택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좀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L 모델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번엔 B 모델. 자, B 모델을 살펴볼 거고요.
우선 이 B 모델을 사용해 볼 거고요. 이 상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이 되기는 했는데 이 색깔이 반영이 안 됐죠. 그리고 오히려 이 하얀색 부분이 마스킹 처리가 되면서 여기 안경이라든가 이런 것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마스크 인버트가 역전된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겠죠. 자, 이것을 사용을 하지 않을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면 이러한 모양인데 지금 이 부분도 다 하얀색이 칠해지면 좋겠습니다. 우선 한번 생성을 해볼 거고요. 자, 잘 생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마스크가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비어 있습니다. 지금 이 검은색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도 같이 칠해줘야겠죠. 그래야지 이와 같이 누락되지 않은 마스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추가하기 위해서 여기에 마스크를 추가하면 되겠죠. 오픈 인 마스크 에디터에서 이 캐릭터 부분은 무조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딱지도 뭐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목에 가려지기 때문에 우선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스크 이미지가 하나 나오겠죠. 여기는 비활성화하고 마스크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스크 이미지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한번 볼 거고요. 자, 이렇게 여기 점이 하나 빠졌네요. 이 부분도 마저 칠해주고요. 자, 여기 빠진 부분 없이 색칠이 되었고요. 이 두 가지 마스크를 합쳐주면 되겠죠. 이 마스크를 두 개를 합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두 마스크를 이미지로 변경을 해서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마스크 이미지는 이거고 이 두 이미지를 합쳐 볼 건데요. 자, 여기에 컴바인 마스크스가 있습니다. 여기 이러한 노드인데요. MASQ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자, 이 노드입니다. 마스콰이어드 노드스. 여기에 다양한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는 노드입니다. 이 노드를 추가를 하실 거고요. 다른 티셔츠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나올 것 같은데 이 고양이 캐릭터를 제가 예시로 한번 잡았더니 특이한 현상이 발생해서 이것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생성된 이미지와 여기에 마스크 두 이미지를 합쳐서 X로 유니온을 해서 결과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스크가 생성되었죠. 이 이미지를 마스크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미지를 마스크로 변경해야겠죠. 컨버트 이미지 투 마스크. 자, 이렇게 변경을 하고요. 이 마스크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지금 노드가 좀 복잡해졌는데 이 두 개를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서 마스크를 인버트 한 것은 일단 빼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이미지를 마스크로 바꿨다, 마스크를 이미지로 바꿨다 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 있는 것을 바로 마스크 이미지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어질 것 같고요. 이외에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었네요. 여기 있는 마스크와 여기 있는 마스크가 합쳐져서 이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 겁니다. 자, 요 티셔츠는 완성이 되었고요. 자, 다시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크 이미지이고요. 이 부분을 다시 칠했는데 마스크에 누락된 부분을 컴바인 마스크로 채워 넣어서 이러한 티셔츠 마스크를 생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 티셔츠를 참고를 하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잘 생성이 되었죠. 이 고양이 티셔츠가 지금 좀 보이지가 않네요. 위에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고양이 티셔츠가 여기에 잘 입혀졌습니다. 얼굴도 그대로죠. 제가 생성했던 플럭스로 생성했던 그 얼굴 그대로의 요 고양이 부분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또 하필 손이 또 잘 나왔는데 다행히 여기 옷과 손이 겹쳐지지 않으면서 손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럴 수는 없겠죠. 우선 이 그룹은 인페인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페인트 그룹으로 하고요. 자, 요 이미지는 모델로 사용해도 될 만큼 잘 나왔고요. 이제 실제 피팅 모델로 사용하면 되겠죠. 피팅 모델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모델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싫어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모델을 생성을 하고 저희가 생성한 모델을 옷을 입혀봤습니다. 손도 한번 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생성했던 이미지를 하나 불러와 볼 거고요. 노드 이미지로 제가 사용했던 테스트했던 이미지는 이러한 이미지였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에 옷을 입혔을 때 자, 이러한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얼굴도 마음에 들지 않고 이렇게 손이 뭉개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손을 한번 수정을 해볼 건데요. 포즈 UI로 핸드 리파이너를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이렇게 모델을 사용하실 때 손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손을 수정하는 방법을 핸드 리파이너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델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것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이것을 그대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변경을 해볼 거고요. 플럭스 모델의 듀얼 클립도 그대로 사용하고요. 로라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VA도 그대로 사용하고요. 자, 따로 바꿀 게 없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사용을 해볼 건데 지금 손만 변경을 할 거기 때문에 퍼펙트 핸즈라고 긍정 프로프트만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상태로 생성을 할 거고요. 우선 여기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생성하기 전에 손을 먼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손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구리가 안 움직이고 있었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자꾸 너구리가 움직이지가 않네요. 컨트롤렛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컨트롤렛 억스를 설치를 하셨을 건데요. 여기에 메쉬 그래포머 핸드 리파이너가 있습니다. 메쉬 그래포머 핸드 리파이너고요. 자, 요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핸드 리파이너로 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설정은 그대로 하고요. 그냥 기본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손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에서 손을 찾아서 이렇게 손 모양을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 이미지의 손은 이 형태로 변경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손 부분에 이 뎁스 모델을 컨트롤렛으로 사용을 해야겠죠. 제가 얼마 전에 플럭스 컨트롤렛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렛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컨트롤렛 어플라이 SD3N 훈연 DIT 이 노드를 사용을 해서 플럭스 컨트롤렛을 사용을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도 여기는 0.5에 0.5로 사용했죠. 자, 그리고 여기에 포지티브 프롬프트가 들어오고 네거티브 프롬프트도 들어오게 됩니다. VAE도 여기서 가져오고요.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뎁스 이미지를 사용하면 되겠죠. 이 뎁스 이미지를 넣어줬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컨트롤렛 모델이 남았습니다. 컨트롤렛 모델은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로드 컨트롤렛 모델이 있습니다. 자, 플럭스에서는 유니온 프로를 사용했었죠. 이 모델이 없으신 분들은 지난 영상의 컨트롤렛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을 먼저 보셔야지 컨트롤렛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set union 컨트롤렛 타입으로 뎁스 모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뎁스 이미지이기 때문에 뎁스 이미지를 이렇게 뎁스 컨트롤렛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제 이것을 샘플러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포지티브, 네거티브, 그리고 모델은 여기서 가져오면 되는데 모델도 부드러운 마스크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 인페인팅 방법을 사용했었죠. 소프트 인페인팅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선 컴피UI에서 디퍼런셜 디퓨전 노드를 추가를 하고요. 여기서 나온 모델을 받아와서 디퍼런셜 디퓨전 노드를 통해서 모델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레이턴트 이미지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이 이미지에서 변경을 할 거죠. 지금 설명이 좀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 이미지를 우선 인코딩을 해야지만 레이턴트 이미지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VAE는 연결을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레이턴트 이미지를 set latent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set latent noise 마스크가 있습니다. 자, 이 샘플을 연결을 해주시고 저희는 이 이미지에서 손만 새로 그릴 거죠. 그럼 마스크를 가져와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마스크가 들어오면 좋은데 일단 이 마스크가 어떤 식의 마스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미지로 보기 위해서는 다시 이미지로 변경을 해야겠죠. 컨버트 마스크 투 이미지로 변경을 하고 마스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마스크가 생겼는데 저희가 소프트 인페인팅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했었죠? 블러 처리를 했었죠. 이 마스크를 한번 블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가우시안 블러 마스크가 있고요. 한 20 정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블러 처리가 된 마스크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20까지 안 해도 될 뻔했네요. 10 정도로 그대로 한번 기본 값으로 우선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이상하면은 다시 사용을 해볼 거고요. 자, 이렇게 블러 처리된 마스크를 이곳에 넣어 주시게 되면은
이제 레이턴트 이미지에 이 마스크된 부분만 요 이미지에 요 마스크만 씌워서 이 마스크 부분만 새로 그려주게 됩니다. 나머지 설정은 그대로 하되 요 레이턴트 이미지를 다시 디코드로 변경을 하고 이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A는 또 가져와야겠네요. 자, 이렇게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네요. 자, 이제 K샘플러에서 이미지가 생성이 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손 부분이 다시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손 부분이 변화를 하고 있고요. 이 뎁스 모델과 이 마스크를 이용해서 손을 새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네요. 그렇다는 것은 우선 기존 손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미지 말고 이미지 컴페어러로 요 이미지와 이 이미지를 확인을 해 볼 건데요. 블러를 좀 더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를 좀 더 주고 다시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여기 부분이 살짝 이상한 것 같아서 여기도 그렇고요. 자, 이게 기존 손이라면은 자, 또 아까보단 훨씬 낫죠? 여기 손도 많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까보다는 손이 많이 자연스러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옷을 단순하게 갈아입히는 방법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길어졌네요.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이 옷을 입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인페인트 방식이 저희가 사용하기에 가장 유용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모델을 먼저 생성을 하고 그 모델에 옷을 입힐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을 수정하기 위한 방법, 핸드 리파이너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뭉개진 손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플럭스 모델을 이용해서 수정을 하였고요.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